가족하면 정말 너무 따뜻하고 정말 스위트하고 사랑스럽고, 하지만 한편 가족하면 아주 징글징글한, 정말 늘 봐야 돼 그 얼굴을. 너무 싫은데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어때요? 안 보면 돼요. 수신 거부하면 돼요, 카톡. 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 분명하죠. 근데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 정말 미워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이 중학생 아이 제가 상담한 적이 있는데 엄마 아빠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요즘 얼마나 무서워요, 요즘에 중학생 아이들이. 진짜 막 막말을 하고 욕도 하고 막 엄마 아빠에 대한 분노를 막 쏟아붓는데 그 말을 속으면 안 돼요. 그 아이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를 좋아해요. 그리고 간절히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게 가족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싸움이고 갈등인 것 같지만 사랑이죠. 네. 이런 가족의 문제를 주 전공으로 다루는 것이 이제 저와 같은 가족 치료사, 가족 상담사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한 여성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네. 보통 이제 질문은 상담사가 하는데 이 여성분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가장 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분이 대답을 해줬죠. 그것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 느끼는 외로움이야말로 정말 뼈에 사무친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있어요. 어쩌면 좋은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외로운 거예요? 외롭죠. 상대방이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말을 공감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완전히 무시하죠. 도대체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지, 네. 그때 느끼는 그 벽이죠. 네. 그때 느끼는 이 벽이야말로 가장 큰 외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일어난다? 가족입니다. 네. 그래서 가족이란 게 쉬운 것이 아닌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들, 가족의 행복은 의지만 갖고 안 됩니다. 네. 오히려 의지가 너무 강하면 문제가 생겨요. 네. 잘 살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해. 근데 상대방이 안 따라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네? 더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 실망하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비난하잖아요. 당신은 왜 이래? 뭐 비난하면, 비난받은 그 배우자는 그러면 갑자기 변할까요? 아니잖아요. 상처받았다 느끼게 되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끼고 도망갑니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결국 더 가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걸 봅니다. 그래서 가족의 문제는 의지만이 아니라 노력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과거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에릭 프롬, 사랑의 기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는가? 돈 버는 것을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뭐 애를 쓰잖아요. 투자하고 뭐 그걸 배우러 다니고 학원도 다니는데 왜 정작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배우려 하지 않는가? 바로 이 부분이 가족 상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에릭 프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되기 위해선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바로 이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 가족 상담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애들아, 우리 집 너무 행복하지 않니? 행복하지? 어떻게 이분을 이야기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행복하세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끊임없는 문제와 문제의 연속 아니에요? 지금 뭐 또 살만하면 또 코로나 오죠. 코로나 끝나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전쟁이 터지고 경제적인 위기, 금융은 오르고, 우리는 그렇게 끝없는 문제를 맞으면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예. 그리고 어느 순간 선진국이 됐죠. 대한민국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언제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옳지도 않죠. 끝없는 문제와 그다음에 갈등들을 경험하고 그걸 극복하고 해결해 가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가족은 행복해야 돼. 우리 가족은 화목해야 돼. 왜? 화목. 네. 우리 가족은 언제나 화목한 가정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참아, 말하지 마, 듣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런 행복한 가족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입을 다물어야 돼. 본 걸 눈을 감아야 돼요. 할 말이 이렇게 했는데 화목을 위해서 참아야 돼.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진실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가족의 화목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정말 이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선 일종의 에릭 프롬이 말했던 것처럼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들을 이제 가족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상담을 현장에서 보면은 형제들 간에 불화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극심한 그 재산 때문에 또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특히 장례식장에서 참 뭐 큰 소리 가끔 많이 나죠.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참 형제들이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하지만 다른 또 이면이 있습니다. 그 형제 간의 그 깊은 반목은 형제, 자매, 남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누가 있냐면 부모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차별 대우를 했을 때, 누군가를 더 예뻐했을 때, 누군가에게 좀 더 주게 되면 그 형제, 자매, 남매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너 많이 가졌잖아. 난 적게 가졌잖아. 결국 이 끝없는 부모님 돌아가신 이유도 끝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반목 속에는 단순하게 형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있는 겁니다. 바로 가족이란 거죠. 네. 자, 근데 이런 가족의 문제는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복잡해요. 가족 안에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성격 차죠. 근데 진짜 성격 차겠어요? 그 이면에 뭐 경제적인 것도 있겠고, 뭐 또 성의 뭐 그런 성적인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고부간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성격이 갖고 있는 특질적인 것들, 자녀 문제, 수많은 것들이 그 원인이 됩니다.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의 문제를 딱 두 마디로 정의해 갈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의 문제는 뭐다? 관계와 소통입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은 바로 뭐냐면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가족을 회복시키죠. 뭐를? 그 가족의 소통과 관계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저는 간혹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가족 상담을 선택하게 되었나요? 왜냐면 이 가족 상담 분야는 여성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아동이나 가족은 주로 여성이 많은데 저 같은 남자는 좀 드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제가 가족의 문제가 많아서죠. 사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저희 아버지와 대화할 시간이 2시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그랬죠. 뭐 공부했니? 숙제했니?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고받는 게 대화죠. 네. 아버지와의 뭐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아버지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은 적도 없는 그런 아들이었죠. 네. 자, 좀 쉽지 않은 사춘기를 보내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벌써 88년도면 꽤 긴 시간이 흘렀죠. 네. 군대를 가기 위해 입영 열차를 타고 이제 그 훈련소로 가려고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서 보니까 친구들이 왔고 친구들의 손을 흔들어줬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보였어요. 두 사람이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사실 조금 삐졌습니다. 나는 지금 눈물이 이렇게 나는데 어머니와 여동생은 너무 밝게 웃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라고 했습니다. 선고로. 그러다가 옆에 있던 아버지를 본 거예요. 저희 여동생과 어머니도 웃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두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걸 본 거예요. 이건 뭐지?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출신이십니다. 경상 출신이다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좀 과묵하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더 대화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버지가 그 눈에 가득 눈물이 고이는 거 본 순간 충격을 받은 느낌이었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예. 그리고 기차는 출발했고 다시 고개를 돌려서 이제 가족을 봤습니다. 기차가 멀어져 가는 걸 본 순간 저희 아버지는 더 이상 감정을 이기지 못하시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흐느껴 울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의 눈물을 본 거죠. 아버지의 눈물이죠. 예. 그 눈물을 보는 순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는 지점이 여기였습니다. 근데 한편 세상 이제 시간은 흘러갔고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가 막 힘들 때 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어깨라도 두드려 주면서 광현아 많이 힘들지? 아빠 널 사랑한다. 괜찮니? 그 말 한마디였으면 너무 정말 어쩌면 힘있게 살지 않았을까 사춘기를.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못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던 거죠.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소통의 문제라고. 근데 그 소통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경험했어야 되는 거야. 네. 경험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그 갈등과 아픔들, 애증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소통과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복원되는 것이 가족 상담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아동이기보다는 성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어쩌면 인생을 살았고 엄마이기도 하고 이미 아빠이기도 한 그런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로 돌아갔을 때, 어렸을 때, 유년기 때, 사춘기 시절, 여러분들이 정말 엄마하고 아빠에게 원했던 게 뭡니까? 열심히 월급 벌어오는 아버지, 집안 살림 묵묵하게 잘하는 엄마, 요리 맛있게 하는 엄마,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상 힘들 때 나에게 다가가서 괜찮니? 라고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괜찮아, 엄마 널 믿어, 마음 괜찮아? 그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공감의 말 한마디, 그걸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란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관계와 소통을 배우는 것이 가족 상담, 가족 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